뉴질랜드 밴드인 데자부두의 노래 피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피를 피웠지만 누구의 손도 자르지 않았다. 이들이 말한 피란 메담페타민이라는 마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싸고 중독성이 강하기에 어떤 이들은 죽기 좋은 1순위 마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당시 군인들이 사용하던 메담페타민 브랜드 페르비틴에서 따왔다는 피. 이 노래에서 왜 그들은 누구의 손도 자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피를 복용한 뒤 사람들을 공격했던 안토니 딕슨이라는 나쁜 사람의 범행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있는 한 집에서 소란이 있었던 것은 2003년 1월 20일. 르네는 평소 약에 취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남자친구 안토니와 격양된 목소리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1990년에 마약 반대 운동을 하며 알게 된 둘이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안토니는 마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절도 및 강도죄로 150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14번 이상 수감된 적이 있었던 나쁜 사람이었지만 르네는 그런 그를 사랑했습니다. 과거 남자친구에게 마약과 여러 더러운 짓을 강요당했던 르네를 구해준 것이 안토니였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던 르네와 그녀의 친구인 버틀러를 데리고 도망쳐 오클랜드의 개조된 헛간에서 살며 자동차 수리 사업을 했던 안토니. 격양된 대화가 끝난 뒤 르네는 엄마 힐스에게 전화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딸을 걱정하며 엄마는 헤어지라 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딸을 내버려 둘 수만도 없는 노릇. 다음날 힐스는 르네를 데리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딸을 설득하려 했는데 그런 모녀의 뒤를 몰래 쫓아오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였죠. 쫓아오는 안토니를 발견한 르네는 자신이 그와 이야기를 하겠다며 힐스에게 차를 세워달라 말했습니다. 힐스는 제발 가지 말라며 딸의 손을 잡고 애원했지만 르네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손을 뿌리쳤습니다. 후에 당시를 떠올리며 힐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냥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랬거든요. 하지만 딸은 웃으며 나에게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했죠. 그러곤 자기가 가야 내가 안전할 거라며 떠났어요. 만약 르네가 엄마의 말을 따랐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안토니가 르네와 버틀러를 일본도로 공격한 비극이 말이죠. 당시 그는 마약에 취해 버틀러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고 경찰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등 헛소리를 하며 그녀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큰 부상을 입은 그녀들을 뒤로하고 차를 훔쳐 하이랜드 파크로 도주했던 그는 기관단총으로 한 남성을 살해한 뒤 또 다른 남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11시간의 대치 끝에 결국 경찰에 투항했던 안토니. 이 사건으로 르네는 왼손을 잃었고 버틀러 역시 두 팔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녀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안토니를 자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녀들이 안토니에게 보여준 이러한 기이한 충성심에 대해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속한 사람들이 도망치기보다는 범인과 유대감을 갖는 생존 전략, 즉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주장했습니다. 안토니는 평소에도 약에 취하면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내 안에서 나가라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네는 자신을 전 남자친구로부터 구해준 그에게 의지하며 엄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있다 결국 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 르네는 사람은 가끔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말하며 안토니의 범행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그건 버틀러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렇기에 그녀들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대에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재판 동안 안토니는 마약에 대한 심신미약과 자신의 정신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르네와 버틀러의 옹호 발언과 그의 정신 이상 주장 때문인지 배심원단은 그녀들의 살인 미수에 관해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납치와 살인죄에 대해선 유죄를 판결받으며 20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안토니. 안토니의 항소로 새로운 재판이 열리기도 했지만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수감 생활 중 동료 죄수를 공격하는 등 여전히 폭력성을 보이던 그는 2009년 2월 4일 저녁에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자해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마약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약에 빠졌던 안토니.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던 그가 지옥에서 죗값을 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